안녕하십니까, 김범준입니다. 오늘은 우치대간호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전체 58,000평, 사업비 292억, 이 많은 돈과 이 넓은 지역이 608평, 그러니까 약 73%의 212억의 돈이 608평 이 부지, 그제 관광호텔 쪽으로만 들어갑니다. 나머지 사업부지 57,000평은 남은 돈 80억으로 해야 되겠죠. 해남 증비나 여러 대상 부지가 있었는데 그 대신은 오직 그제 관광호텔하고만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 호텔 사주와 그제 시장님은 특수관계라고 보통 얘기들 됩니다. 여러 시의원님들, 언론 등이 지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그제시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각종 행정정보 공개 청구도 거부했습니다. 결국엔 청와대 국민청원, 감사원 공직감사, 또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죠. 이 모든 의혹과 문제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발이라는 행위까지 가게 된 원인, 감사원 공직감사 청구, 청와대 국민청원, 그 다음에 여러 시의회든 또 언론이든 많은 시민들이 그제 지역에 있는 각종 거사물을 비롯한 여러 카페 등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 세간에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그제시가 분명하고 뚜렷한 해답을 주고 즉각 그에 관한 해명을 했으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장이 안 됐을 건데, 그걸 그저 가짜 뉴스로 치부하고 그제 시민의 언론 지상을 통해 보면 그제 시민들 상당수 많은 시민들이 그제시의 어떤 이런 대응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요건과 관련돼서는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도시재생, 이왕 하는 거 주민의 참여가 높아가지고 반듯한 도시재생, 이런 식이 될 수 있게끔 끊임없이 옆에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했던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도시재생이 어떤 건지,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목적을 띠고 있는지, 그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제의 도시재생에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었는지, 앞으로 도시재생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약 5년간 노후화된 500곳에 약 50조의 자금이 지원되는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이건 2013년 12월에 도시의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걸 기본법으로 해서 기존에 많은 도시들이 과거에는 개발을 위주로 진행을 해오다가 이제 도시들이 노후화되고 쇠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개발보다는 재생의 방점을 찍고 도시들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 중이죠.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도시의 재생의 방점을 어디다 두었냐면 이제 재개발 혹은 재건축, 도시 정비 이런 쪽에 뒀습니다. 지금도 이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거의 지금 끝물인 것 같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각종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의 변화, 또 도시의 주거 환경이 노후화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차제에 도시재생의 방점을 재개발, 재건축이나 도시정비보다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가지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걸로 사회적, 경제적 이런 환경적으로 도시를 활성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많은 도시들이 뉴딜 사업의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 신청을 합니다. 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어느 도시든 쇠퇴화되고 노화된 지역들이 생기고 원도심이 자꾸 밀려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 자체의 어떤 많은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공모사업 신청을 하지만 선정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반면에 그만큼 혜택이 크겠죠. 마찬가지로 이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그제시가 지금 2017년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9년 같은 경우는 거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어떤 활성화됐던 시기였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은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건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부합되는, 맞춰가지고 지역 주민들이든지 지자체든지 각종 공공기관들하고 다 연계가 돼가지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립니다. 말 그대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죠. 종합적인 실행 계획.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리 그제시에 장성포든 옥포든 고현이든 하고 있는 이런 도시재생 사업들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는 이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 도시재생은 그 유형이 면적에 따라서 유형이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약 50만 제곱미터를 부근에 한 경제기반형, 20만 제곱미터, 중심 시가지형, 그보다 좀 작은 15만, 10만 내외 일반 근린형, 또 밑에 이제 주거정비 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형 이런 형태의 면적별로 유형들이 있는데, 우리 거제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 군데죠. 장성포, 옥포, 고현. 장성포는 면적이 제일 작아서 주거정비 지원형이고, 옥포는 일반 근린형으로 추진되고 있고, 우리 여기 고현은 중심 시가지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왜 유형을 말씀드리냐면, 이 유형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유형별로 큰 유형,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넓은 범위에 기간도 길고 국비도 많이 지원되고 전체 총사업도 엄청나게 크고 면적이 줄어들면 그만큼 돈도 적게 들고 기간도 단축되고 이렇겠죠. 이런 거 물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형태로 개발하는 게 맞겠죠. 여튼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느냐? 거제시도 다른 지자체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하죠. 2018년도에 거제시 전체 도시재생 전략계획 용역을 착수합니다. 2019년 4월달쯤에 그 용역 중간 보고인가 최종 보고인가 보고를 한 가지입니다. 그 뒤에 여러 행정 절차를 거치죠. 공청회도 하고 시의회 보고도 하고, 그리고 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만들고 그 도시재생 전략계획 하에 거제의 7군데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합니다. 그 7군데가 어디냐면 장성포, 옥포 1, 2지구, 고현 1, 2지구, 능포, 거제면 이렇게 7군데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7군데를 우선순위를 정해요. 7군데 거제 내에서 7군데 중에 어디를 먼저 중앙정부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 순위 문제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거제시랑 얘기를 했겠지만 여러 형태의 정량적인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7군데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됐던 고현 1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고현 1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지난 2019년 10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해 12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승인을 받죠. 그리고 중심 시가지형 사업이고 약 58,000평, 19만 3,140제곱미터, 약 58,000평의 부지에 중심 상권 회복과 중심 기능 강화를 통해 원도심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목표하에 전체 사업비 약 한 1,130억이 정도 드는데,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인 마중물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중물 사업이 292억, 그것 플러스 기존에 거제시가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다 묶어서 한 837억, 그래서 전체 사업비 한 1,130억의 고현 1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목표는 말씀드린 대로 중심 상권 회복입니다. 중심 기능 강화를 통한 원도심 회복. 핵심은 마중물 사업. 핵심인 마중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획들을 세우죠. 이 마중물 사업은 고현 1지구 전체 사업부지 58,000평 부지에 2024년도까지 핵심 시설, 앵커 건물, 이 앵커 건물이 복합 기능을 가진 앵커 건물입니다. 이 전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메인 건물이 되는 거죠. 이 건물을 거제 관광호텔 건물로 쓴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났습니다. 그것 플러스 도심 정비, 광장 조성, 자동차 주차장, 여러 문화시설, 가로 정비, 보행 환경 개선 이런 걸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약 58,000평의 부지에 전체 사업비가 약 292억이 들어가는데, 이 전체 사업비 292억 중에 73%에 해당하는 약 212억 원의 돈이 전체 사업비 58,000평 중 608평에 불과한 거제 관광호텔 앵커 건물 매입에 이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돈 가지고 약 한 얼마 남습니까? 한 60억 정도, 60, 70억 정도 남습니까? 이 나머지 돈 가지고 나머지 5만 7천 몇백 평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형태의 사업들. 그래서 당시 거제시의회에서 고정희 의원님, 또 신금자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이런 분들이 많이 질문해가지고 전체적인 요지는 똑같았습니다. 왜? 굳이 왜 25년이나 된 그 낡은 호텔 건물을 앵커 건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해가지고 해야 되느냐? 다른데 도시 재생했던 사업들 중에 이렇게 금액 중에 큰 포션을 특정 건물에 이렇게 한 케이스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들이었죠. 또 더더군다나 마침 지금 우리 거제 시장님하고 거제 관광호텔 사주님하고 어떤 개인적인 관계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또 그제시가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앵커 건물로 전용 가능했던 여러 건물들은 애초에 검토도 안 했다는 것이 나중에 또 밝혀졌고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의문이 생겼던 거죠. 또 더군다나 그 그제 관광호텔 건물을 앵커 건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은 중심 시가지형으로 추진이 되는데 본연의 목적인 도심 상권 활성화에 전혀 기여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세금 낭비를 하는 가장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시민불신이 초래가 되게 되고 국비나 지방비 받아서 도시재생에 대한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 호텔 건물 매입을 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생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여러 시민이나 언론 뭐 이런 데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시는 계속 거부합니다. 일관되게 정상적인 행정 집행이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가짜뉴스다. 계속 정보 공개는 개인의 어떤 뭐 이런 걸 빌미로 청구 거부는 하고 많은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고 감사원에 공직감사 신청을 하고 시는 일관되게 가짜뉴스 정상적인 행정집행 이러다 보니까 결국 검찰에 고발되기까지 가는 고발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 시의원들 언론에서 제기됐던 왜 앵커 시설이 꼭 그제 관광 호텔이어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꼭 그제 관광 호텔이어야 했느냐에 대해 가지고 한 7개 정도의 요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히는 조금 뒤에 깊이 있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체의 다른 사업 대상지는 비교 자체를 안 했었어요. 찾아가 보거나 만나보거나 일체의 다른 대상지 뭐 수역 건물이든 그 주변에 여러 건물들이 많았는데 해남정비 건물이든 다른 대상지는 사전에 비교를 안 했다. 인천차장에 하자가 많았다. 두 번째, 최초의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 단계, 용역업체를 통해서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그제 관광호텔 부지가 아주 중요한 앵커 메인 건물로 사용되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도시재생 유형이 원래 용역 당시에는 고현 1지구가 약 49만 4천 제곱미터의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유형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면적이 확 줄고 도시재생 유형도 중심 시가지형으로 갑자기 변경됩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게 우선순위를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이 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그제 내에서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통해 가지고 순위를 나름 합리적으로 선정했다는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이것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지역보다도 고현 1지구가 갑자기 장성포에 이어서 옥포나 다른 지역들, 옥포, 뭐 능포나 이런 다른 지역들보다도 빨리 급하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해야 되는 순위가 2등으로 올라선 게 사실 좀 애매해요. 제가 평가 항목도 다 보고 했는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후 이거는 뭐 형법상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고발장에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제 시가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지금 8층짜리 호텔 건물을 13층으로 신축하려고 했다가 이게 이제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13층으로 신축하지 않고 옆에 수평으로 정축하는 걸로 안을 바꿨는데 그제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처음부터 이 신축 계획은 없었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제 관광호텔 사주하고 계약서를 채택할 때 처음에 뭐 매매 계약서라는 게 별도로 없었다 이런 식의 말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른 쪽의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국토부 쪽으로도 자료도 확인해 보고 국회 쪽으로도 자료도 받아보고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그제 씨가 얘기한 거랑 또 사실은 조금 틀려요. 여섯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그제 씨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매수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여러 절차를 거치죠. 여러 절차를 거치는데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어떤 토지를 취득하겠다고 공고도 해야 되고 뭐 어떤 방법도 어떻게 취득하겠다는 방법도 다 적시가 돼 있고 그게 보면 토지에 뭐 한 3개 정도 여러 개의 감정평가 법인들을 통해서 그 중에 산술 평균을 해가지고 감정가대로 지급하는 게 아주 상식적인 토지의 취득 보상에 관한 절차입니다. 그제 씨가 또 요 건과 관련해서 그제 관광호텔 건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고시를 해요. 그래 놓고는 감정가대로 안 하고 그 거래 계약 내용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했어요. 7번째, 전체적으로 사업 일정을 계속해서 재촉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제 씨가 시의회의 정상적인 감시 기능이나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켰던 거예요. 왜?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건 빨리 지금 국토부에 보고해야 되고 뭐 빨리 뭐 해야 되고 하니까 막 정상적으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여러 일정들을 진행을 시키지가 않고 늘 바쁘다고 하니까 제가 어떤 모 시의원한테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하면 하도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바쁘다고 해서 하니까 이거 안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 괜히 또 안 해주면 뭐 시의회가 발목 잡힌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리고 또 기존에 다른 뭐 옥포나 이런 데 도시재생 사업 신청했을 때와 달리
하도 좀 엉성했기 때문에 고현동 도시재생 사업이 올라가 봐야 안 될 줄 알았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어쨌든 시의회를 계속 재촉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데 이것도 실제로 2019년 3월부터 그제시가 하반기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하려고 3월달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이것도 시간 부족이라는 게 좀 핑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